자, 이번 영상은 천재교육 교과서 페이지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있는 중단원 연습 문제를 1번부터 11번까지 한 번도 끊지 않고 쭉 계속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영상 설명에 각 번호에 해당되는 영상 시간을 표시해 둘 테니까 자기가 궁금한 번호만, 해당 번호만 찾아서 들을 수도 있도록 제가 세팅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38페이지의 1번. 자, 첫 번째 문제는 x의 항등식 이렇게 나와 있고, 항등식일 때 a 값 얼마고 b 값 얼마고 c 값 얼마니? 무슨 문제야? 그치, 미정계수법의 문제다. 항등식의 성질과 정의를 이용하는 미정계수법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미정계수법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그지?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골라서 먹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또는 또 계산 실수 없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더라.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첫 번째부터. 자, 쌤이 계수비교법을 빨간색으로 한번, 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수치대입법을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중 뭐가 더 용이할까? 그렇지.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구분할 때 어떤 걸 써야 될지 판단해야 할 때, 계수비교법은 어떨 때 써야 된다? 좌우변의 형태가 같고, 어떤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지금 1번 문제처럼 정리되어 있는 경우는 계수비교법이 더 쉬워. 그지? 반면에 수치대입법은 어떤 경우에 더 쉽냐? 두 번째 경우처럼 어때? 좌우변의 식의 형태가 어때? 달라. 그러면 결국에는 좌변을 정리해야 계수비교법을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냥 수치를 바로 대입을 해버려서 좌우변을 관계식을 이끌어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어때? 왼쪽은 x에 대한 내림차순, 오른쪽은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거는. 그럼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때는 뭐가 더 편할까? 잘 모르겠으니까 이번에는 둘 다 해보자. 알겠지? 쌤 이렇게 풀이를 할까요? 첫 번째는 계수, 두 번째는 수치, 세 번째는 둘 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수비교법으로 풀어갈 거야. 너무 쉬운데 한번 볼게. a랑 뭐랑 같아야 돼? x제곱항 계수 2랑 같아야 돼. 바로 답이네. x 앞에 있는 계수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b가 같아야 돼. b는 3 나오네. 마지막으로 상수항과 플러스 c, 우변의 상수항이 같으면 돼. 그래서 c는 c는 1이야. 이렇게 바로 나오네. 자, 답을 적어보면 A는 2고, 그지? 연두색끼리 같아야 되고, B는 주황색끼리 같아야 되니까 3이고, C는 파란색끼리 같으니까 1이다. 되겠지? 좋아, 요거까지는 충분히 쉽게 풀릴 것 같아.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했어. 수치대입법은 우선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될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돼. 수치대입법 자체가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었냐면 항등식의 정의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야. 항등식의 정의가 뭐야? 그렇지, 이런 식이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그지?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등호가 성립해야 돼. 등호가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만족해. 이런 식이 우리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되니까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내 식이 편해지고 계산이 간편하고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될까? 이걸 고민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럴 때 여기 묶여있는 이런 1차식이 힌트가 돼. 왜 힌트가 될까? 자, 우선은 x-2가 0이 돼버리면 식이 간단해지지 않겠냐? 그지? x에다가 2를 대입해버리면 요 녀석이 아예 사라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주 간편할 거야. 마찬가지지.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얘가 사라져버릴까? 0 돼서 사라질까?
1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할 값은 총 3개. 왜 3개예요? 4개 하면 안 돼요? 아니면 2개 하면 안 돼요? 안 돼. 왜? 이게 뭐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지. 미지수의 개수가 3개면 식은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연립방정식 풀려면. 그래서 수치가 3개까지는 대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옮겨서 각각각을 대입한 식들을 한번 써보자. 자, 1번부터 x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어떻게 돼? 첫 번째 다항식이 없어져 버리지, 그지? 첫 번째 항이 아예 전체가 없어져.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b에다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이걸 이렇게 적지 말고 그냥 바로 마이너스 3b 이렇게 적자 할 수 있지? 플러스 c가 있고, 그지? 헷갈리니까 요건 지워버릴게. 플러스 c가 있고 우변에다가도 마이너스 1 똑같이 대입을 해야 돼.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되니까 나오는 식이 얼마다?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3.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해볼게. 첫 번째 항 자체가 0 돼버리지. 여기 1 들어가면 어떤 수 곱하기 0은 0. 그럼 여기다가 1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b가 될 거야. 그리고 c는 그대로 있을 거고, 정리한 게 1대입, 1대입, 1대입이야. 1 빼기 1 더하기 1. 그러면 식이 얼마 나와? 그렇지.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리고 1만 남네.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야 돼. 2를 대입하게 되면 요 녀석이 없어지겠네. 그러면 요 부분은 살아남을 테니 대입해서 정리하자. 2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1, 3a. c는 그대로 있고 상수항이니까 우변에다가도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러니까 5가 되네. 그래서 적어보면 3a에다가 c를 더한 값은 얼마야? 3이 되네.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우선 연립을 해볼까 한다. 요식과 요식을 연립을 해보는 거야. 연립을 해보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쌤이 한 번 더 적을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갖다 붙일게. 그리고 요식도 갖다 붙여주면 아래 위를 좀 평하게. 그러고 나서 봤더니 두 개를 그냥 빼주면 c가 사라지고 b만 남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면 2b는 마이너스 2b는 2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네. 알 수 있겠지, 그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되고 우변으로 넘어가면 c가 바로 나와 0으로. 그럼 이제 a는 얼마일까? c가 0이잖아. 그럼 a는 얼마겠어? 1이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더라. 이게 뭐였어? 수치대입법이었어. 세 번째 식. 자, 세 번째 식은 자, 조금 쌤이 조작이 조금 어설픈데. 자, 세 번째 식은 쌤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둘 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 자, 개수비교법부터 먼저 해볼게. 개수비교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좌우변의 형태를 같게 맞춰야만, 같은 문자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만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할 수 있다 했잖아. 좌변은 우선은 편안하게 x제곱,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변만 풀어 적어주면 충분히 비교가 되겠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또 뭐야? c에 이거 좀 풀어 적을까? 한 방에 cx 플러스 c에 3 아직 덜 풀렸으니까 전개를 다 해주자.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4x cx니까 4 더하기 c에다가 x 요까지 되겠지?
2 여기 하면 2 나올 거고 여기가 상수항이니까 총 C 플러스 5 요렇게까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지. 그러고 나면 x제곱 앞에 있는 항과 개수가 같고 x 앞에 있는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끼리 같아야 돼. 그럼 이 세 가지 식으로 답을 정리할 수 있겠네. 뭔가 개수비교법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은 느낌. 자, a는 얼마겠어? 바로 2다 바로 나올 거야. 그지? 그리고 4 더하기 c가 5다. c 얼마겠어? c는 당연히 1이 되겠네. 1. 그러면 c가 1이니까 여기가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b가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6. 와우, 쉬운데? 뭔가 수치 비교법 하면 쌤이 후회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 수치 비교법이니까 수라고 쓰고, 자, 수치 비교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대입하면 편할까를 고민해 보는 거야. 좌변을 봤을 때 x에다 얼마 대입하면 편해질까? 0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x에다 0 대입 한번 해볼게. 첫 번째, 0을 대입해주면 좌변에 있는 x항들이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b만 남아. 그치? 우변도 0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1 되니까 2c 플러스 3 이렇게만 남아. 조금 빠르게 할게요, 요거는. 그래서 따라서 b 플러스 c 우변으로 넘기고 5는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한 게 이렇게 적을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 x에다 0 말고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이 식이 간단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걸 보면 되겠지. 그치? x에다 얼마?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해봐. 자, 대입해보면 되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제곱하니까 a,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5, 마이너스 b 이렇게까지 좌변이 정리가 되고 우변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항이 없어져 버리고 3만 남아. 그지? 이렇게. 그러면 요 식이 정리된 거는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b 자체가 우변으로 넘어가니까 8이요.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얼마를 대입할까 또 고민해야 돼. 총 3개의 미정된 개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지. 자, 0도 대입했고 마이너스 1도 대입했고 그럼 뭐가 딱 남겠어? 그치? 1 정도가 제일 만만할 거야. 다른 값을 대입해도 되지만 아마 1을 대입하는 게 가장 식이 간단해질 것 같다. 그럼 대입해서 적어보면 a 플러스 5 마이너스 b는 우변에다가 1 대입했으니까 2의 제곱 2 곱하니까 8. 아이고, 밑으로 오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자, 그리고 1도 대입하면 2c 그리고 3. 따라서 나오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b 2c도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2c는 5가 우변으로 넘어가고 11에서 5를 빼게 되니까 6이 나올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의 식에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ABC를 구해내면 된다는데 가만 보니 요게 좀 잘 보여야 되는 텐데 A-B가 8이라는 게 보여. 근데 A-B가 여기에도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대입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 8을 대입하면 C가 얼마인지 나와버리지? 2C는 글씨가 2C는 2다. 따라서 C는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 자, C가 1이니까 이제 금방금방 풀리겠네. 첫 번째 식에다가 C를 대입하면 여기 C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면 1, 우변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 A는 얼마겠어? A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B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될 것이고 넘어가면 2가 될 거니까 이 항하면 2가 될 거니까 2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치 대입법, 개수 비교법으로 구한 거랑 수치 대입법으로 구한 게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뭐가 더 편한 것 같았어? 개수 비교법.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넘어가자.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무슨 문항일까? 뭐 어떤 개념과 관련 있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구하라고 하고 있어. 이러니까 나머지 정리야. 그지? 나머지만 구하는 거. 조립제법이나 직접 나누기는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지만 그냥 문제에서 나머지만 구하라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나머지 정리로 문제를 풀면 돼. 나머지 정리 개념이 뭐였어? x-2로 이 px를 나누게 되면 그때의 나머지는 px에다가 2를 대입한 녀석이 내가 구하는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지. p2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만 하면 돼. 그러면 2 곱하기 8이니까 16 마이너스 4, 16 플러스 8 플러스 1 16은 소거되고 9만 남겠네. 따라서 1번 답은 9다. 자, 1번 답 9. 자, 2번도 해볼까? 2번도 나머지를 구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뭐야? p에다가 2x-1이 0이 되는 값 x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그냥 나머지가 된다가 나머지 정리였어. 그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지. 2 곱하기 2분의 1을 한번 적어서 계산해볼게. 이번에는 분수니까 2분의 1에 그대로 대입 플러스 4에 2분의 1을 그대로 대입 플러스 1 정리해서 적어보면 2 곱하기 8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그리고 4 곱하기 2분의 1 한 번 더 적어보는 거야. 정리하자. 계산하면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빼기 1과 더하기 1은 소거돼서 없어지고 2와 4분의 1을 더하면 되니까 4분의 8, 4분의 9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그래서 나머지 정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대입만 해주면 되는 쉬운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 나누어 떨어질 때 이러면 뭐야? 그치?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사실 뭐와 같냐면 그냥 나머지 정리의 한 일부다.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결국엔 나머지 정리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야? 나머지가 그게 얼마야? 0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뭐야? p에다가 내가 나누고자 하는 방식에 나누는 저 1차 식이 0이 되는 수를 대입한 게 나머지인데 그게 0이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지. 이게 바로 그냥 인수 정리의 형태인 거야. 되겠냐? 그러면 결국에는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p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0이다라고 식 세우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나오겠지. 마이너스 a 나올 거고 플러스 3 나올 건데 그게 나눠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0이다 하니까 0이야. 이렇게 식 세우면 끝난 거야. 그러면 a를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끝나네. a는 마이너스 플러스 1 되지. 거기다 3 더하니까 4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더라. 자,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 인수분해 나왔어. 쌤이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쌤이 관련된 인수분해 공식들을 밑에 미리 좀 떼왔는데 우선은 그걸 이끌어내는 방법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인수분해 방식 중에 쌤이 강조했던 키 5개가 있었지. 맞는 키 그러면서 그 맞는 키 5개 중에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고 그거를 적용하는 문제야. 몇 번을 강조했지만 인수분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인수분해 공식을 조금은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암기라는 말보단 많은 문제를 접하고 적용해봄으로써 어떡하라고? 익숙해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첫 번째 문제. 우리는 머릿속에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어떤 형태야? 어라? 세제곱이야. 요 녀석도 가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과 관련된 공식이야. 그럼 머릿속에 있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 세제곱이 나와 있는 인수분해 공식 가져와 보면 두 개인가 밖에 없을걸? 그치? 바람이 엄청 분다. 자, 세제곱과 관련된 인수분해 공식 자체가 두 개 정도밖에 없어. 우선은 지금 교과서에. 그치? 그러니까 요 세제곱과 관련된 공식 중에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공식이 요 공식이겠다라는 걸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돼. 시험 문제나 어떤 문제집에는 이게 문제 옆에 안 적혀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를 기억하고 이 식을 보자마자 이걸 인출해 내야 된다라는 게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인수분해 문제들을 푸는 방법이야. 자, 이걸 보고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야? 첫 번째야. 이게 완전 첫 번째 선행과제야, 선행과제. 그러려면 니들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지. 아니, 많이 풀어서 익혀야지. 이런 경우는 이 공식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이 식과 이 식을 아래 위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볼 거야. 처음이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x인데 밑에 식에서는 뭐야? a잖아. 그러면 a 대신에 여기에 뭐를 대입한 거라고 보면 돼? a 대신에 이 식에다가 a 대신에 x를 대입했구만. 알 수 있지, 그지? 자, 끝항 한번 보자. 2의 세제곱이잖아. 근데 원래는 b였지. 그럼 b 대신에 뭘 대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 2를 대입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 맞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b와 a에다가 x와 2를 각각 대입해 보는 거야. 자, 대입해 보자. 여기다가 대입해서 적은 거야. 대입해서 적는 거야. 이 식을 요렇게 다시 우리 요렇게 하는 게 더 예뻐 보이겠다. 요렇게 요런 식을 우리가 대입을 해서 적어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a에다가 x를 대입하니까 x의 세제곱 나올 거고 3의 x의 제곱 b가 2지 2. 그리고 3의 x라고 a 대신에 x 쓸 거니까 b 대신에는 2를 쓸 거잖아. 근데 그거의 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 이렇게 적혀진다는 거야. 맞지? 대입해서 적어보면. 근데 이게 뭐와 같아? 다시 아직 덜 적었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다가도 A 적어줘야지. A, B 이렇게 적어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이 뭐와 같냐? 2의 세제곱은 8이고 4, 3, 12 그지? 4, 3, 12 이렇게 되잖아. 그치? 3 곱하기 2는 6이 되고 x세제곱은 x세제곱이고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이 어떻다? 같네. 같다. 그럼 봐봐. 이 식은 이 식과 같고 그 식은 이 식과 같아. 이 식은 어떻게 찾았는데 내가 요 식과 요 공식을 비교하면서 a 대신에 x, b 대신에 2를 넣은 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되겠군. 이게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서 인수분해를 문제 푸는 거야. 어라? 세제곱인데? 여기도?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퍼뜩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세제곱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문제야. 자, 이번엔 빨간색으로. 세제곱이 있잖아. 이게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1의 세제곱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세제곱이야. 그럼 세제곱과 세제곱인데 쌤 여기는 이런 이상한 녀석이 붙어 있는데요. 그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 맞는 키라고 쌤이 소개했던 인수분해 공식 중에 인수분해의 그 사고 방법 중에 사고 순서 중 사고 회로 중에 공통 묶기를 먼저 좀 해야 되는 문제야. 자, 한번 정리하고 한번 가볼게. xy가 여기에도 xy가 있고 여기도 보면 xy가 있고 여기도 보면 xy가 있지. 그럼 이 xy를 한꺼번에 묶어버리자는 거야. xy를 뭐라 할까? a라 해볼게요. a에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자, 치환을 하는 거야. xy를 뭐라고 둘 거라고? a라고. 왜? 똑같이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a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xy의 세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 쓸 수 있지. 3의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또 3의 그냥 a 한 개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인데 쌤이 방금 전에 세제곱이라고 보자 했잖아. 그러고 났더니 어때? 세제곱 3 이런 형태의 꼴이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인수분해 공식처럼 말이야. 그치? 그럼 결국엔 위에 있는 이 인수분해 공식과 밑에 있는 이 인수분해 공식과 위에 있는 이 식을 아까 전처럼 비교하면서 A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고 B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야 될지를 찾아봐야지 되는 문제야. 되겠지? 자, 한번 해볼게. 자, A 대신에 뭐를 대입한 걸까?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야. A 대신에 라지 A여야 되겠지? 라지 A. 그지? 그럼 B 대신에는 보이나? 여기 1이었잖아, 1. 그러니까 B 대신에 뭐가 돼? 1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B 대신엔 1. 그러고 나서 한번 대입해서 적어보는 거야. A에다가 라지 A를 적고 B에다가 1을 대입해서 여기다가 그러면 A의 세제곱 빼기 3A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라지 A의 곱하기 1의 제곱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식은 그러면 우변도 똑같이 적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A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 전체에다가 A 대신에 라지 A, B 대신에 1을 대입한 식이 바로 이 식이야. 그치? 근데 이 좌변이 어떻다? 얘와 똑같네. 맞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똑같다. 그럼 결국엔 뭐야? 이 식은 첫 번째 주어진 이 문제, 이 식은 뭐와 같아? 이 식과 같고, 그지? 그건 또 이거와 같으니까 저 식의 인수분해 식이 이걸 건데 쌤이 여기서 하나의 스킬을 썼었잖아. 치환이라는 스킬을 썼었던 걸 다시 돌려놓는 거야. 다시 돌려놓게 되면 라지 A 대신에 xy를 적어주면 되지. 그래서 xy 빼기 1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 됐지?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위의 거와 다른 공식이야. 자, 보자. 자,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인수분해 공식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이번엔 이렇게 체크해볼게. 와. 제곱 나오는 공식은 하나뿐이야, 하나. 그지? 뭐야? 얘지 뭐. 얘밖에 없어. 그지?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보면 제곱 돼 있고 2배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로 돼 있어. 이거 봐봐. 제곱이고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로 되어 있다. 그지? 그러면 이걸 보고 떠올려야 하는 공식은 이거인 거야. 그러고 나면 너희들이 이 공식과 이 주어진 문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A 대신에 뭘 적었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A이고 이것도 A이고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자, 요거를 식을 정리해서 2의 제곱 볼 수 있겠지? B의 제곱, 그지? 3의 C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나? 플러스 2의 오호, 그냥 여긴 그대로 다 적어볼게. 4AB 6BC 12CA 이렇게 그대로 적어줬어. 자, 아래 위와 아래 위를 비교하라 했었지, 쌤이. 아래 위를 비교 한번 해봐. 그러면 밑에 있는 요 녀석은 A는
위에 2a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a를 뭘로 적어야 돼? 2a로 적어야 돼. 맞지? b는 아이고, 왜 취소되냐? 자, b는 그대로 b제곱이잖아. b제곱, b제곱. 똑같으니까 b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c는 보면 어때? c는 3c로 바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 아까 전에. 요식을 보면서, 아이고. 요식을 보면서 대입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적어봅니다. a 대신에 2a를 적을 거니까 2a의 제곱. b 대신에 b를 적을 거니까 b제곱. c 대신에 3c 적을 거니까 3c제곱. 어우, 순탄해. 2배에 a 대신에 2a 적을 거야.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지? b 대신에 b는 그대로 적고 c 대신에 3c 적은 거지. 이렇게 적었다는 거야. 지금 이게 좌변 적은 거야. 좌변을 적고 봤더니 잠시만, 우변 적을 공간이 필요해서 왼쪽으로 약간. 좌변을 적고 봤더니 여기까지는 괜찮네. b의 제곱, 뭐 b의 제곱, 3c의 제곱. 근데 여기 어때? 여기가 문제가 생기네. 4인데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마찬가지로 쌤 한 개 덜 썼네. 플러스 2 곱하기 3c 곱하기 2a. 자, 이게 좌변이지, 그치? 자, 계속해서 얘기해볼게. 자, 여기, 어이쿠. 여기 6이거든? 근데 마이너스 6이 나와버렸어. 달라졌지? 근데 다행히 여기는 12 똑같고. 지금 달라진 부분을 쌤 빨간색으로 체크했어. 그러면 얘와 얘가 같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부호가 다르니까 같지 않잖아. 근데 아까 위에서 풀 때는 어때야 돼? 같아졌어야 돼. 그럼 내가 생각했던 요게 잘못됐네. 얼마만큼? 부호만큼 잘못됐을 거야. 찾아내야지. 찾아내자. 자, 어떤 데서 찾아내냐면 변함 없는 걸 보면서 찾아내는 거야. 잘 봐. 얘 변함 없잖아, 지금. 그지? 얘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다는 건 뭐야? C와 A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 B에 문제가 있다. B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났으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서 다시 적어보면 어떨까? 해보는 거지. 다시 적어볼게. 마이너스 B 이렇게 쓸게. 여기도 아까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 여기도 아까 B가 아니라 가로치고 마이너스 B. 이렇게 쓴다면 자,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의 제곱과 같아지니까 똑같을 거고 지금 여기 4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똑같아지지. 2, 3은 6인데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으로 똑같아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위아래 식이 어떻게 됐냐? 똑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마저 쓰자 이제. 보정 작업을 다 끝냈으니까 마저 써서 우변을 정리해보면 A 대신에 2A 적어야 되니까 여기에도 2A B 대신엔 마이너스 B C 대신엔 3C 이렇게 적어서 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자체가 이 공식 적용할 때는 위아래를 비교하면서 A 대신에 뭘 적어야 되고 B 대신에 뭘 적어야 되고 C 대신에 뭘 적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선 얼추 판단한 다음에 실제로 대입해서 적으면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녀석과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그 왜 달라졌을까를 고민해서 내가 틀린 부분을 이렇게 보정해주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되겠지? 자, 쉽진 않아. 처음 하는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요 이럴 수 있어. 많이 연습해야지 된다. 5번 문제도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7을 x-1, x 플러스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다. 이때 a, b 우리 미지수 두 개를 결정지어 보세요. 이런 문제지, 그지? 그러면 지금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녀석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이 쌤이 쓰는 게 이게 어떤 식인지 너희들 아마 낯이 익을 거야, 이제. px는 ax, qx 더하기
rx. 그지? 이 식 너희들 무슨 식인지 다 알지? 자, 한번 설명해 볼게. px를 어떤 식으로 ax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야? qx고 나머지는 뭐다? r이다. 그리고 ax와 rx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ax 나누는 식이 나머지 식보다 차수가 항상 더 커야 돼. 이런 내용이 숨어 있었지. 그지? 자, 이 식을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식이고, 이건 항상 성립하는,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미정계수법이라는 거 항등식의 정의에서 나왔었지. 그지?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인 a, b를 결정할 때 이 왼쪽의 식, 이 항등식을 이용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자, 실제로 어떻게 풀리는지 풀이를 한번 해볼게. 자,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왼쪽에 써있는 이 형태의 항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x제곱 a의 x제곱 b의 x 플러스 7을 x-1과 x 플러스 2의 곱으로 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qx가 존재할 것이고 뒤에 나머지로 x 더하기 1이 문제에 주어졌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식은 항등식이야.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써볼 수가 있더라는 거지. 자, 미정계수법 중에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거다라는 거야. 자, 얼마를 대입할 건지가 제일 중요하다 했었지. 수치 대입법에서는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 대입법의 경우는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해야 된다 했어. 자,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 그렇지. 쌤이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x-1과 x 플러스 2가 힌트가 될 수 있어. 이게 왜 힌트가 되냐면 지금 이 전체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값은 a와 b라는 걸 알고 있지, 그지? 그러면 이 a, b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확실한 녀석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 전체 식에서 가장 불확실한 녀석이 뭐다? 그치. 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냐? 그치? qx는 지금 어떤 값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qx를 없애기 위해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할 거냐? x에다가 1을 대입할 거야. 그렇게 되면 이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된 이 묶음 자체가 어떻게 돼? 0이 되면서 불확실했던 qx를 없애서 내가 원하는 a, b 값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마찬가지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 묶음을 없애줄 거다라는 거야.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될지는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 자, 한번 해보자.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하기로 했지. 자, 대입해봅시다. x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1의 세제곱 1, 1의 제곱 1이니까 a, b, 7. 좌변은 이렇게 정리되고 1 대입하면 이 묶음 다 사라지고 2가 되겠네. a 더하기 b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나? 그죠? 왼쪽이 플러스 8이고 우변으로 이항된 마이너스 8로 이항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죠. 자, 2번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기로 했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를 대입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8 플러스 4 a 마이너스 2b 플러스 7 좌변 정리 끝났고 우변은 마이너스 2를 대입했기 때문에 이 묶음 없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만 남을 거야. 자, 정리를 좀 더 해야 돼서 4a 마이너스 2b 이렇게 쓰고요.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좌변이 마이너스 8 7 되니까 마이너스 1이고 우변 이항되면 플러스 1 되면서 이게 0이 돼버리네. 양변에다가 2를 약분하고 b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b는 2a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두 식을 뭐 하는 거야? 연립. 지금 식의 형태가 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b 대신에 자, b 대신에 어떻게? 2a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네. 보이겠지? 그러면 a 더하기
2a를 대입한 것이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3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 금방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b는 2배의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다. 이런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넘어갈게. 자, 38페이지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6번 문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야. 지금 이 문제는 문제를 좀 읽어보면 어떤 정해져 있지 않은 임의의 지금 px라는 녀석을 1차식인 x-2로 나누어 떨어졌대. 이건 뭔 말이야? 나머지가 0이었다라는 거지.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3이다. 그럼 이 두 식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항등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때 px 값을 나머지를 구해봐라. 자, 우선 이 주어져 있는 요 식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녀석으로 한번 풀어보자. px는 2차식인 x-2와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하나 존재할 것이고, 그때의 나머지가 안 구해져 있지, 그지? 나머지를 구해야 돼. 근데 이때의 나머지를 그냥 r이라고 써도 되지만 r이라고 쓰지 않고 보통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냐 하면 ax 플러스 b라고 쓰더라. b라고 쓰더라. 자, 이 이유가 뭐야?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거 있지? 자, 잠깐 앞으로 돌아갈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서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의 관계가 어떻다 했어? 나머지와 나눠지는 식 관계가. 그렇지? 이 식이 이 식보다 항상 차수가 더 커야 돼. 뭔 말이냐 했더니 얘가 1차식이면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차수인 상수여야 되고, 얘가 2차면 얘는 1차이거나 또는 상수여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3차면 2차식이거나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2차 이하라고 써야 되겠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도 어때? 지금 왼쪽에서 지금 나누는 녀석이 2차식이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돼야 돼? 1차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차 이하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로 문제를 쓰고 결국에는 이 a와 이 b를 구하는 문제가 됐구나. 이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치? 조건식을 두 개를 찾아내서 그 두 식을 연립하거나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방향성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식으로 3을 녀석이 이거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고 이게 1번. 이걸로는 나머지가 3이야. 이게 2번 조건식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1번 조건식을 우선 수학적으로 한번 써보자. 써보면 x-2로 나눴을 때 떨어졌다. 인수정리에 의해서 P2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2번 조건식에서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 말은 뭐야?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3이다. 이 두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1번에 의해서 P2는 2를 대입한 거잖아. 그럼 P2는 우변에서 이게 2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돼버리지. 여기 2를 대입하게 되면 0이 돼. 그러면 이 묶음 자체가 없어질 것이고 2를 대입해서 2a 더하기 b가 될 것인데 P2는 얼마였냐? 0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을 찾아낼 수 있더라. 자, 두 번째 마찬가지야.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한번 써보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 묶음 자체가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 값이 여기 3이라고 했던 거지.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을 뭐 한다? 연립하면 되는 그런 연립방정식의 문제다 라는 거야. 자, 실제로 2a 더하기 b는 0이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3이라고 하면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느냐? 자, 연립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네. 두 식을 어떻게 할 거야? 두 식을 빼주는 게 편하겠네. 빼주자. 빼주면 2a에서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3a가 될 거고, 펜이 왜 이래? 3a가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b는 얼만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 우변으로 이항하면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가 2다. 이런 답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을 찾아낼 수 있더라. 그지? a에다 대입을 하면 나머지는 a에 마이너스 1, ax 그리고 b에 2 플러스 2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넘어갈게. 7번 문제. 7번 문제 p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는 2다. px를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7이다. 이때 qx를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보아라. 자, 한번 식으로 써보도록 하자. 자, 마지막에 적혀있는 이 녀석을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 자, 그러면 qx를 뭘로 나눴냐면 자, 이걸 식으로 쓰는 거야. x-2로 나눴을 때 뭐 몫이 하나 있겠지. 몫을 여기서 q를 썼기 때문에 몫을 뭐 1이랄까? q1의 x 그리고 내가 구하는 건 나머지 r이고 얘는 수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상수. 이유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땐 나머지가 상수가 돼. 이걸 우리가 방금 전에도 확인했었던 거지. 그치? 그럼 이 나머지를 구해봐. 자,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줬네. 자, 첫 번째 식. p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은 q고 나머지는 2다라는 게 첫 번째 관계식이 될 거고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7이다라는 게 두 번째 관계식이 될 거다라는 거야. 자, 근데 내가 구하는 게 지금 이 녀석이니까 이 녀석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주고 싶은 거야. 이 녀석을 없애고 싶다는 거지. 얘를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 이제 조금 익숙해질 수도 있는데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q1x가 없어져. 이 녀석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얘를 대입하는 형태로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지. 대입해주면 우선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q2는 어떻게 돼? q1x 없어진 r이다. 결국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q2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지. 자, 우선 아까 전에 찾아놨던 조건 1번을 정리해보자. px는 x 더하기 3을 나눴고 3으로 나누었고 그 몫이 q 그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q 그리고 나머지는 2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식을 보자마자 우리는 항등식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치? 자, 두 번째 조건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px는 두 번째는 쌤이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나머지 정리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 글씨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나머지가 7이라고 나와 있어. 그지? 언제? x-2로 나눴을 때. 즉 p2가 나머지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p2가 있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q2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응?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와 요거에 관련되는 식이 여기 1번 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1번 식을 보면서 요렇게 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어떻게?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정리해보자라는 거야. 1번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p2는 하고 정리가 되지.
그러면 2 더하기 3이니까 5 곱하기 Q에 2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2였지. 이렇게 정리가 돼. 내가 구하고 있는 건 이제 P2는 얼마냐 했더니 두 번째 식에서 7이 나오고, 그지? 5 곱하기 Q2가 뭐야? R이잖아. 내가 구하는 녀석이 얘거든. 그래서 R만 남기고 나머지 다 이 항에서 소거시켜주면 R은 1 이런 결론을 답을 찾을 수 있더라. 되겠지? 자, 8번 문제는 인수분해 문제지. 이제 인수분해는 쌤이 뭐 맞는 키라고 좀 거창하게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 맞는 키의 방법의 사고 과정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도 이 5가지 과정에서 거의 걸러지더라 하는 내용들이었어. 자, 한 번 더 되짚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공통인수를 찾아라. 그치? 이게 완전 인수분해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 공통인수가 있으면 우선 그걸로 찾아서 묶어내주면 우리가 인수분해의 방향성을 찾기가 좋더라. 공통인수가 없다면 인수분해 공식 중에, 내가 외운 공식 중에 적용할 게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거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식 중에서 공통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찾아서 묶어버려.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는 거지, 그지? 그것도 아닌 여러 문자가 섞여 있어서 막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복잡해 보이는 그런 문자는 우리는 내림차순, 하나의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좀 더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더라. 또는 인수분해를 할 때 앞에서 배웠던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분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더 인수분해 되는 건 없는지를 살펴야 된다. 이게 인수분해 맞는 키 5가지였어.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인수분해 문제를 통해서 이 맞는 키를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야. 자, 이 문제, 첫 번째 문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2ca 마이너스 2ac. 이거 인수분해 공식 중에 비슷한 거 있기는 한데 뭐가 달라? c제곱이 없지. 그지? c제곱만 있었으면 뭔가 인수분해 공식으로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다른 거 뭐가 있을까?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 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를 내림차순, 뭐 만만한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A제곱 정리됐고, 그리고 A에 대해서 한번 묶어내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2C 마이너스 2B이기 때문에 더하기 가로치고 2C 마이너스 2B 그리고 A, 그리고 나머지 B제곱 마이너스 2BC는 A가 없기 때문에 상수항 취급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B제곱 마이너스 2BC. 그러고 나면 A에 대한 2차식이다. A에 대한 2차식. A에 대한 2차식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A제곱을 만드는 항인 AA 이렇게.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2BC에서 B를 묶어내보면 B 마이너스 2C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럼 B와 B 마이너스 2BC를 곱했을 때 이 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 요거 두 개 곱했을 때. 그지? 그리고 또 A제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곱한 거와 그치? 이렇게 곱한 거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른쪽에다 한번 써보자. A, B가 될 것이고 녹색을 이어서 정리한 값을 적어보면 A, B 빼기 2, C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두 항을 더한 게 어떻게 돼? 더한 게 그렇지. 가운데 있는 2CA-2B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걸 정리해보면 2CA 빼기 2BA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어때? 같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지. 어떻게 적으면 돼? 자, 이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적을 수 있더라. 위에 있는 A 더하기 B와 A 더하기 B 빼기 2C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 4번 사고 과정을 통해서 1번을 문제 풀 수 있겠지, 그지? 자, 밑에 있는 2번도 한번 이 오른쪽에 있는 맞는 키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복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가만히 보면 이게 A제곱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마이너스 81은 9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크게 봤을 때 파란색의 제곱, 그치? 그리고 녹색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어. 파란색의 제곱 빼기 녹색의 제곱, 그지? 그럼 이건 합차 공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서 합차 공식을 써보면 앞에 파란색 제곱 더하기 녹색, 그지? 그리고 앞에 파란색 빼기 녹색이 될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 이 9라는 건 또 3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또다시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되면서 합차 공식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앞에 a제곱 더하기 9는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a제곱 빼기 3제곱은 a 더하기 3의 a 빼기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실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치환을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파란색, 녹색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인수분해 공식이 있지, 그지? 합차 공식.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넘어가자. 자, 이번엔 38페이지에 몇 번 문제? 9번 문제네.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문제 중에는 이런 문제들이 꽤 있어. 어떤 문제냐면 큰 수를 계산하는 문제. 큰 수를 계산하는 문제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더라.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좀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큰 수를 계산하는, 숫자를 계산하는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자, 한번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보면서 같이 풀어보자. 자, 이 문제에서 보면 와, 엄청 큰 수가 보이지? 어떤 수야? 222, 220. 요 두 수가 보이네. 자, 색깔 좀 바꿔서. 나머지는 다 220, 220, 220이야. 가장 많이 보이는 숫자는 220이네. 근데 220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면 뭐 물론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을 또 제곱하고 또 더하고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 식을 실수 없이 풀기에는 어렵더라.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러하다. 자, 222 가장 내가 좀 많이 쓰여야 하는 식이니까 x라고 두자. 왜냐하면 인수분해 공식을 쓸 거거든. x라고 두게 두면 이 위에 이 식들이 이 숫자들의 값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222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x 더하기 2로 쓸 수 있지. 그러면 위의 식은 위의 식 이렇게 쓸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쓸게. 위의 식은 뭐분의 뭐다 라고 쓸 수 있냐면 x제곱 빼기 1분의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지? 그리고 곱하기 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왜냐면 220을 x를 했으니까, 그지? 그리고 x 세제곱 더하기 1.
주어져 있는 이 식이 결국에는 어떤 당식의 곱으로 이렇게 곱과 나누기지, 그지? 곱과 나누기로 표현이 되더라. 근데 자세히 보면 몇몇 식들이 좀 익숙하게 느껴질 거야. 이거 무슨 식이야? 합차 공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또 이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 있지, 그지? 또 이거 얘도 우리 하나의 합차 공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인수분해 공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럼 파란색부터 우선 정리해보면 제곱 빼기 제곱이기 때문에 x 더하기 2 더하기 1에 x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대요. 그리고 우선 뭐분의 뭐 곱하기 뭐분의 뭐는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서 쓸 수 있지. 통분해서. 그리고 x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되니까 오른쪽에 쌤이 좀 힌트를 적어놨는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제곱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더라. 됐지? 좀 기니까 좀 줄이고. 그러고 나서 합차 공식 한 번 더 써야 되네. x 더하기 1, x 빼기 1. 그지?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적어줄게.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 되겠지? 좀 뭔가 잘못됐다. 지금 문제에서 지금 쌤이 여기 잘못 썼네. 여기 보여? 여기가 223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가 빼기여야 되네. 그래. 자, 다시 좀 실수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가 빼기면 또 여기도 바꿔야 돼.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우선 해볼게. x 빼기 1 그리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1. 왜냐면 두 번째 식을 적용하게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아래 위 분자와 분모를 한번 살펴봐. 어떻게 돼? 얘가 이쪽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우선은 아래 위에 같이 있으니까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여기도 x 빼기 1이 약분돼서 없어질 거야. 2의 x 더하기 2 빼기 1도 x 더하기 1이니까 다 소거되고 없어지지. 그럼 결론 남는 게 뭐야? 이럴 수가. 이렇게 쉽게 풀리네. 정리하고 남은 녀석을 봤더니 x 더하기 3밖에 안 되고, 우리가 x가 얼마다라고 했기 때문에 2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223이구나. 이렇게 바로 큰 수를 계산할 수가 있더라. 숫자 계산했어 안 했어? 하나도 안 하고 어떤 큰 수 하나를 x라고 두고 그거에 관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했더니 공통되는 식들이 나와서 소거하고 났더니 약분하고 났더니 그냥 223이다라는 결론을 찾아낼 수 있더라. 그랬지? 자, 이번엔 38페이지에 있는 38페이지, 39페이지인데 39페이지에 있는 10번 문제. 앞에도 38번 페이지가 아니고 39페이지겠지, 그지? 자, 39페이지의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페이지 수는 좀 틀렸지만 그냥 진행하도록 하자. 자, 당식 2차식이 나와 있고 A, B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2차식이 나와 있고 그것을 x-1,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0이라고 나와 있어. 힌트가 되겠네.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될 거야. 우리 알겠지, 그치? 두 번째, 이 x에다가 2x-1을 넣은 식이 있을 수 있겠지. 얘도 2차식일 거야. 그걸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0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두 번째 우리가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녀석이야. 그러면 x 결론, 지금 문제가 뭐야? x 곱하기 px를 1차식인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문제지, 그지? 그러면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을 우선 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이니까 px에다가 x를 곱한 녀석은 x 더하기 1로 나눈 몫이 있을 거고, 그지? 그리고 나머지를 구해볼 수가 있을 건데 그 녀석은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는 상수일 거야. 그래서 r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r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우선 써서 우리의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지, 그지? 어떻게 하면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것이 우리가 나머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r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이다. 결국엔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을 찾아야 돼.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기 옆에다가 써보면 px 구해야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 근데 px를 구한다는 건 뭘 구하는 거야? a와 b 구하기야. 됐지? 그럼 우리 목표가 딱 섰네. 뭐야? 결국엔 a, b 구하기네.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야. a와 b.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 식 두 개가 나올 거고 그걸 연립하면 a, b가 나오겠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식 하나를 이끌어내보자. 자, 1번 문장에서 px는 px를 x-1로 나눴으니까 p1이 나머지가 될 거야. 그 나머지가 10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식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 px에다가 1을 대입한 녀석이니까 1 대입해서 적었을 때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10이다. 즉 a 더하기 b는 9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찾아낸 조건이지, 그지? 식이지. 두 번째 조건 문장 가지고도 한번 똑같이 풀어보자. 나머지가 21이야. 뭘로 나눴을 때? x-2로 나눴을 때.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면 우리 항등식을 적어서 한번 정리해볼까? 2x 빼기 1은 x-2.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쌤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 거야. 실제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고 했지. 항상 다항식의 나눗셈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은 20. 이 녀석이고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불확실한 녀석은 뭐야? 얘가 되니까 이 전체를 없애기 위해서 x-2가 0이 되도록 x에다 얼마 대입할 수 있어? x에다가 2를 대입할 수 있어. 대입해서 적어보면 p에다가 3이 되겠네. p3은 우리가 불확실했던 q1을 품고 이 전체가 없어지고 2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다항식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니까 9 더하기 3a 더하기 b는 20. 그치? 그러면 3a 더하기 b는 11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럼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하면 되는 문제네. 연립하게 되면 a, b를 구할 수 있고 그걸로 px를 구할 수 있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를 구한다. 되겠지, 그치? a 더하기 b가 9고 3a 더하기 b는 11이니까 그치? 11이니까 자, 이렇게 연립을 해줘야 돼. 위아래 식을 어떻게 할까? 빼주면 되겠네. 빼주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는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b는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밑으로 내려가자. 자, 뭐 보면 위에 a에다 1, b에다가 8을 대입하면 px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p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8이고 r은 p 다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었지. 대입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자, 드디어 마지막 11번 문제. 꽤 힘드네. 이게 생각보다 이게 펜도 되게 다루기가 힘들고 하니까 좀 힘든데, 자,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제대로 해보자. 조금 확대를 해서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접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어. 대체 한 변의 길이가 y인가 봐. y인 이등변 삼각형을 잘라내었다. 이때 남은 색종이의 넓이. 그러면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겠네. 자, 그림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접기 전의 모습을 좀 재현을 해봤어. 그러면 이것도 좀 이렇게 돼 있겠지? 접었다 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삼각형에서 어떻게 써? 지금 요걸 잘랐으니까 자르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나? 아이고. 좀 모양이 조금 삐뚤어졌긴 한데 정사각형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이 없어진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원래 얼마냐면 x제곱이었을 거야. 근데 자르고 없어진 잘라버린 요 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 얘가 y니까 y의 제곱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 그러면 내가 구하는 이 색종이의 넓이는 그치? x제곱 빼서 y제곱을 빼버린 거가 될 거고, 그러면 합차 공식이네.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다. 되겠지? 이 문제는 막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네. 이렇게 실제로 그림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유추해내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아. 되겠지? 자, 여기까지 중단원 문제를 풀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건 댓글이나 선생님한테 채팅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 열심히 해, 얘들아.